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? 이게 그냥 대학 몇 개 더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. 오늘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, 그리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진짜 고질적인 문제죠. 인재, 돈, 기회. 모든 게 다 서울,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거요. 이 수도권 1급 체제,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요?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뭘 내놨냐? 바로 5극 3측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제 수도권만 성장 엔진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성장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만들겠다, 이런 목표예요. 자,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5극 3특 전략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거대한 계획의 청사진은 과연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? 이 계획은요, 크게 보면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. 첫째,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요. 둘째,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? 5극 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을 키우자는 큰 그림의 전략을 제시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거죠. 이 흐름이 전체 계획의 딱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요,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학생들이 굳이 서울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서울대만큼 확 끌어올려서 더 이상 인서울 하나만 보고 학생들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비전인 거죠. 네,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변형의 기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기존에 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을 어떻게,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꿀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현실과 목표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? 지금 거점 국립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서울대의 40%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. 정말 차이가 크죠? 바로 이 격차를 없애겠다는 겁니다. 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연구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서울대 수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, 이게 바로 이 변혁의 핵심입니다. 이런 엄청난 변화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규칙들도 마련됐습니다. 예를 들면 5년 동안 무려 4조 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요. 교수님들 연구비랑 월급도 확 올려주고, 심지어 아주 뛰어난 교수는 기업의 임원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해 준대요. 이게 다 뭐겠어요? 최고의 인재들을 교수로 모셔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냥 대학 수준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. 학부, 대학원, 그리고 연구소가 하나처럼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핵심 산업이랑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 대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교육이 곧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이번에는 권위 있는 대학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. 모든 대학을 그냥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각자 자기만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,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. 그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등장하는 게 바로 계약학과입니다. 이건 뭐냐면 대기업이나 그 지역에 잘 나가는 핵심 기업이랑 미리 손을 잡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를 만드는 거예요.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장되니까 정말 매력적이겠죠? 이걸로 똑똑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끌어오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. 물론 이 큰 계획이 성공하려면 대학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겠죠. 이 지시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지역산업, 대학, 연구소를 하나로 꽉 묶어주는 중심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.
이게 바로 특성화 전략의 꿈꾸는 최종 그림이에요. 반도체 최고가 되려면 무조건 이 대학 가야지? 바이오 연구? 그럼 저 대학이 답이지. 이런 식으로요. 각 대학이 자기만의 독보적인 분야를 갖추는 거죠. 학생들이 어떤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특화된 대학. 이게 바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 모든 계획들이 단순히 대학 몇 개를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더 큰 가치를 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? 이 차트 하나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영상에 따르면요,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액수가 부산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. 이런 극심한 경제적 격차가 결국 사람들을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근본 원인이고,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. 그럼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지역에는 어떤 진짜 가치가 생길까요? 먼저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니까 지역의 똑똑한 인재들이 떠나지 않겠죠. 그리고 대학과 산업이 힘을 합치면서 지역의 연구 능력도 쑥쑥 클 거고요. 또 창업 허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 발전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.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.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계획은요,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엔진이 되게 하자라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학 몇 개 더 만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그런 거대한 청사진인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과연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